네, 여러분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고소득 전문직, 특히 의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높고 매달 꾸준히 높은 소득이 발생하는 의사분들께서 이 내용을 상당히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의사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이 글을 보며 되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 한 블로거를 통해 접한 글이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물론 익명입니다. 본인 의도와 달리 자기 밥벌이를 안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에 둘러싸인 한 블로거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잘난 체를 하진 않았고 자신이 느낀 바를 소소하게 공유하는 화법이 마음에 들어서 이 영상을 찍으며 고소득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옛날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위 의사 집단이 대기업 직장인 월급의 2배가 넘어서 투자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투자 같은 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겠죠. 지금 의사들의 수입이 월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세후 월 1000이면 연봉이 1억 6천이고 월 1500이면 연봉 2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무튼 의사들은 돈을 잘 버는 것 같습니다. 제 수강생들 중에도 의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소득 의사 혹은 고소득 전문직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소득으로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를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 의견이 아니라 어떤 특정 블로거의 의견이었습니다. 똑똑한 의대생이랑 의사분들도 이걸 깨달았는지 주변 전문직 중에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이 1도 없다네요. 양극화의 심화 현상, 예를 들면 취준생과 직장인의 삶,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의 투자 마인드를 탑재하려는 삶을 묘사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를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전에는 의사 면허 하나로 평생 먹고 살았지만 이제 젊은 의사들이 투자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 법조인, 회계사, 변리사, 약사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딩크족도 분명 존재하지만 부모님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 자녀의 결혼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주변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씁쓸한 이야기라며 부모님의 경제력 뒷받침이 되고 직장이 있는 자녀는 대부분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일푼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 초반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잘 사는 집안은 자신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전에 부모가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는 경우가 솔직히 이건 좀 부러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보다 투자 실력을 증진하는 게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부업으로 월 300에서 500 정도 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 정도로는 부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다시 또 이 멍청한 주장이 나옵니다. 내 월급 100만원, 1억 모으려면 10년 걸린다는 주장 말이죠. 사실 이건 순수하게 자산을 하나도 매입하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은 매우 이상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돈이라는 게 저축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소득과 손실이 발생하는 우연성이 완전히 배제된 일종의 무미건조한 이론이라는 거죠. 이 블로거의 마지막 주장은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평범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면을 보니 오히려 잘 사는 애들이 부를 불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라고 전달했습니다. 이제 명문대와 의대를 보내는 이유가 예전에는 고소득 중심의 사고였다면 이제는 잘 사는 사람들의 인프라와 노하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을 진학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소득 전문직 연봉에 대해 다음 3가지 내용과 함께 통계를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2022년 가구당 순자산 평균, 가구당 월 평균 소득, 나이 연령별 평균 연봉 비교 자료입니다. 물론 방향성과 기준점은 보여주겠지만 사실 통계라는 게 오류가 많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편견이 섞이거나 응답자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물론 샘플 수가 많으면 표준 편차에 포함되겠지만요. 아무튼 남의 통계는 별로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연봉과 특징을 정리한 내용을 조금 더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요 보건 의료 인력, 이거 말하기도 되게 힘드네요. 주요 보건 의료 인력 연평균 보수 현황입니다. 의사, 남성은 2억 5천, 여성은 1억 7천, 치과의사, 남성은 2억 1천, 여성은 1억 5천, 한의사가 1억 1천, 약사가 1억, 간호사가 4,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2020년에 의사 평균 연봉은 세전 2억 3천이고 월 평균 1,200에서 1,300만 원을 수령하는 걸로 보입니다. 연봉 1억의 실수령액이 650만 원 내외라면 의사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 의사 집단의 연봉 순위는 1위가 의사, 전문일 수도 있고 대학병원 의사분이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이 치과의사, 그리고 세 번째가 한의사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개원의와 페이닥터 연봉을 구분하는데, 개원의 같은 경우는 세전 3억, 대략 월 1,500만 원, 봉직의라는 단어가 있네요. 봉직의의 경우는 세전 1억 9천, 대략 월 1,1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사도 서비스직이라 업무 강도가 상당히 힘들고 권위적으로 진료하면 개인 병원에 환자가 오질 않아서 감정 노동도 상당히 심한 직종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저 정도 월급 받으면 나도 견디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반박도 공감이 됩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수입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진짜 요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주식 투자자의 사회적 계급. 공부 1등급 전문직이 배우고 싶은 전문 영역이 바로 투자의 영역일까요? 추가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투자도 잘할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들로 오늘 영상이 시작되었어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글을 썼을 때는 작년 11월 7일쯤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글을 써놓고 하루를 쟁여두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런 실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지적인 사람이 투자를 더 잘할까? 둘째, 공부를 잘했던 사람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까? 셋째, 전문직의 수익률은 학습과 훈련을 받은 직장인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까? 소득이 낮은 직장인이 주식으로 고소득 전문직 연봉을 압도할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질문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라 실험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질문이 떠올랐는데 사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증시의 먹이사슬 모양인데,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로 훈련된 숙련자고 그 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전문직,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들이 많으시겠죠.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이고요. 자, 일반인은 어떻게 보면 비숙련자이거나 이런 금융과 경제 혹은 논리와 이성에 직업병이 없는 일반 직장인 분들이 가장 비중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의 먹이사슬 모양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대중보다 전문직 분들은 확실히 더 논리적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분들 중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나이대는 대략 40대, 30대에서 50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점은 논리적인 사람이 비논리적인 사람보다 투자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좀 더 날카롭고 논리적이며 일종의 훈련받은 종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서 고민을 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 의견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니까. 일단 사고가 좀 획일적입니다. 어쩌면 상당히 단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결론지향적? 그리고 상상력이 좀 부족합니다. 논리적이니 당연히 상상력이 부족하겠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상상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돌을 던지시려면 돌을 던지셔도 되지만 제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은 기민함으로 성숙되는데 투자는 보수성이 지혜로 성장하는 방향이 월등히 더 좋고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확률이 줄어드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논리적인 답을 도출하는 전문직에게 역사에서 투자의 답을 찾아라 라고 말하면 웬 뜬구름 잡는 소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는 이과보다 문과의 영역이다. 하지만 전문직들은 책을 많이 읽는 문과생과 비슷하다. 그래서 먹이사슬 중간에 위치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전문직 분들을 가르치며 느낀 차이점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학습 능력이 월등히 빠르다는 점이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해도가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인이나 직장인분들 혹은 자영업자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제가 좀 다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른다 또 답변 중에 하나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만 하시면 그래야 제가 그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다. 제가 수강생들을 코너로 모을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학습 능력이 빠른 사람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의 직업군에 따라 확실한 차이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자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직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투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인컴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단타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증시를 마치 본인의 개인 저금통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증시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고소득자 혹은 의사분들이 주식 투자나 이런 부의 다음 단계를 갈망하는 이유는 이 주식 투자자가 유럽의 귀족들 혹은 자본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소득이 높은 것과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갑자기 대치동 부자와 청담동 부자의 차이점을 설명해 준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미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상태, 즉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상황을 갖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이게 전문직과 고연봉 의사들이 주식 투자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중함이 다르니 학습력도 더 빠르고 이해도가 더 높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임직원분이나 경영자분이나 이런 전반적인 모든 직장인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인은요? 일단 일반적인 직장인은 월급 외 수입으로 고소득 전문직 연봉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나는 직장인이지만 의사 연봉을 벌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6주 만에 완성하는 밸류에이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지만 이제 실력이 상당히 월등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6개월 만에 그냥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직장인분들하고도 함께 하고 싶은 실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모이라 적립 투자입니다. 이 적립식 투자, 이걸 dollar cost averaging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 방식에는 뚜렷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한 종목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면 오를 때도 사야 하고 떨어질 때도 사야 한다는 점이죠. 주식은 떨어질 때 사야 제맛입니다. 한 종목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여러 종목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밸류에이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스킬은 빠르게 습득할 수 없으니 제가 블로그에 분석한 종목 몇 개를 찍어서 적립식 투자 실험을 직장인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 제가 이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적립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소액일 수 있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높은 가격에 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을 싼 가격에 거래될 때만 적립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뭐 금액과 상관없이 저축 대신 주식 저축을 할 직장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언제 이 실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실험에서 제가 발견하고 싶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훈련된 직장인과 훈련된 전문직 주식 투자자 중 누가 더 수익률이 좋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직업과 지식의 정도가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꼭 이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밸류에이션과 증권 분석 그리고 다양한 주식 투자에 전문적인 소양을 쌓고 싶은 분들을 모집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링크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